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역사로 우리 뇌를 채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내 뇌를 부탁해. 자, 요즘 뭐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자, 이분 요새 난리거든요. 역사 강사 백이성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그 심리적 일타 강사가 되고 싶은 백이성 강사. 네, 고맙습니다. 아, 요새 어떻게 좀 반응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예, 그 어제 그 제가 수원 광교에 사는데요. 네. 근데 어제 그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잠깐 나갔더니 네. 갑자기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백이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이성. 내가 너무 놀래가 제 딸들도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놀랬지. 그래가고 이제 있더니 방송 잘 보고 있다. 와. 예, 그래서 난 최욱 씨만 멋있는 줄 알았는데 백이성 선생님도 멋있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셔갖고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그 감사하다. 예. 아. 그래도 제가 뭘 좀 이렇게 커피라도 같이 한잔 합시다 했더니 얼른 도망가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듣기 싫으신가 봐. 예, 예. 아이고 이제 여성분이랑 무슨 커피를 왜 같이 뭐? 아니 그 안에도 다 있고 이랬으니까요. 예, 예. 아, 큰일 날 뿐이네. 이분 더 인기 얻었다가는 난리 나겠네. 아니 그래도 너무 정중하게 안 됩니다. 저한테 인사를 그거는 하셔서. 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연락도 많이 받으시죠 요즘에? 연락을 뭐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그 나쁜 메일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아. 저 이메일은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항의 메일을 많이 예, 받군요. 항의 메일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 예, 뭐 협박 메일도 많이 받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럴수록 뭐 팩트로 가는 수밖에 팩트로 없죠. 가는 수밖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 자료를 그냥 공짜로 달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자료를? 아니 뭐 역사 역사적인 자료 뭐 이렇게 아유. 네가 지난 시간 한 거 그런 거 다 내놔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예, 그건 절대 응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돼도 예, 예. 바로 되치기 당한다는 거. 아, 예.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내가 뭐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했는데 얼른 도망가시더라고. 네. 자, 팩트 하나만 잘못돼서 예. 돼도 그냥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 그걸 꼬투리 삼아서. 예, 이거는 꼭 네. 평소에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그런 정도의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예. 이게 전 몰랐는데요. 혹시 뭐 박사 학위가 있어요? 아유 그런 그건 건 없죠. 없습니다. 예. 석사 학위 있어요? 아예 저기 아니 왜냐면 또 아, 바로 논문. 검증 또 들어가거든요. 예. 뭐 김문수 씨나 저나 똑같습니다. 예, 음. 검증할 논문이 없으실 겁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나왔어요? 예, 뭐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뭐 별로 학교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혜택 못 받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학교와 반대되는 학설을 함으로써 저는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아, 예, 퇴출 예. 당했어요? 예, 예.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뭐 퇴출 당하면서 화를 많이 냈더니 다시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아, 부르지도 않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5월 22일입니다, 최웅님. 네. 5월 22일은 딱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라고 하면 그 날짜에 딱 벌어진 일은 없는데 네. 그 하루 전날 5월 21일하고요. 네. 그 다음 날 5월 23일하고는 정말 역사적으로 큰 날입니다. 아유, 큰일 났네. 하나도 모르겠는데. 21일, 23일. 예. 5월 21일 5월 21일은 그러니까 요번- 부부의 날. 올해로 치면은 그거고 지난 일요일이고 어제 네. 뭐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아무래도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것이 새벽 6시에 벌어졌던 그 슬픈 소식, 노무현 대통령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뭐 더 이상 유튜브라서 제가 네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그 1980년 5월 23일 아침 11시부터 1시 사이에 벌어졌던 광주에서 동구를 거쳐 구례로 넘어가는 주남마을 입구에서 벌어졌던 기총소사 사건이죠. 아. 예, 마을에 버스를 향해서 아. 계엄군이 쐈던 사건. 네. 예. 5.18의 연장선이죠. 5.18의 연상선상이죠. 요 두 사건 그 다음에 5월 21일이라면은 바로 5.18의 전남 도청에서 아침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바로 계엄군에 의한 최초 시민군을 향한 발포가 됐던 날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슬픈 네. 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최웅님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라고 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네. 유튜브에 제 채널에다가 유튜브에서, 네. 예 공개 강연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그거를
녹화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음. 제가 그때 한 달 동안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은 악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3년 전인데. 예. 악플 내용이 뭐예요? 악플 내용이 협박부터 시작해 제 딸들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 뭐 예,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예, 왜? 아니 그냥 이거는 공산당에 의한 그 폭동인데 왜 네가 계엄군이 그 전장군이 시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느냐? 그래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 이렇게 간첩 조작 폭도설 이런 것들이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유튜브에서 자기 채널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때 북한 잡혀 들어가기 개입설이- 전입니다. 북한 개입설이 굉장히 예, 득세할 북한 시기였나? 개입설이 굉장히 득세할 때입니다. 광수 뭐 그때가. 이런 얘기가 예, 많이 나올 예. 때였어요. 그 지금 광수설 하시는 분 감옥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진짜 그랬어요? 지금도 제 유튜브 채널 그 한번 보시면 그 댓글란에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저한테 공개 메일이 올 정도였어요. 비공개로. 뭐냐면 이 댓글 그대로 놔두면 자기가 뭐 채널을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유튜브가 할 정도로 온갖 욕들이 그냥 막 그때부터 제가 채널에 그 이 쌍스러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채널에서 유튜브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때 그랬구나. 그러니까 왜 숨기느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 욕을 하지 마세요 댓글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5.18을 놓고 이래 생각하는 게 제가 얼마나 거기에 가서 현지 답사도 하고 현장 인터뷰도 해보고 다 해봤겠습니까? 아무도 안 알아줬지만 네. 그냥 항상 제 신분을 밝히고 다니는 게 일이었거든요. 왜 그분들도 말하기 꺼려해요. 임마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놈인 어떤 줄 의도를 알고. 할지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고생하면서 댕겼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밥 먹으러 간 곳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쓸데없는 그 질문한다고 쫓겨나기도 하고 예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냐면 다 상처받으신 분들 그렇겠죠. 네. 예 그 정말 울부짖음인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뭐에서 이렇게 비롯되는가. 가령 저쪽에 소위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뿌리가 있어요? 예,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 예, 난 진짜 궁금했는데. 예, 전시작전 통제권 그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작권이랑 이게 관련이 있어? 예, 여기에 이렇게 올려와 있죠. 왜? 전시작전 통제권 변천 과정. 이거랑 북한군 예. 개입설이랑 무슨 이게 관련이 왜 있어? 이게 가령이 있는가? 자, 오른쪽 페이지.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작전 통제권 대간첩 작전 시에는 해제. 우리나라 군대가 만약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진입한 간첩을 잡을 때에는 무장 공비나 간첩을 잡을 때에는 우리가 갖는군요. 그거에 한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작전 통제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예. 그래요. 저게 언제부터냐? 1968년 4월 17일부터입니다. 자, 68년에 1월 2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제요? 김신조. 1968년 1월 21일 예. 바로 김신조 예.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벌어졌죠. 우리나라 조선 후기부터 일제 시대까지 가장 우리나라에서 번성했던 곳은 아무데도 아니고 여러분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고랑포예요. 고랑포리라는 곳이에요. 네. 예, 이거를 제가 연천 군민들 앞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에이 이러더라고. 그럴 리가 있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곳이에요, 거기가. 거기가 여러분 평소 유동 인구가 하루 7만 5천 명이었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랑포리를 해서 내려오는 거죠. 침투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네네. 고랑포리의 그 카페들에 가보시면 지금도 임진강 거기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깃발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김신조가 들어온 루트라는 거죠. 거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고랑포리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완전히 그냥 논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겠냐라는데 여러분 조선 화신백화점에 제1지점이 고랑포리에 세워졌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백화점 지점이 거기 있었어요. 예, 백화점 지점입니다. 와. 그런데 그거를 군사 분계선이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해놨는데 최초로 6.25 때 쳐들어와가지고 전부 초토화시킨 게 김일성이죠. 예. 그래서 연천 군민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고랑포리가 번성했다는 자체를 잘 모르니까. 어.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1월 21일 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틀 뒤 1월 23일 날 지금도 대동강변에 있는 푸에블로호 여러분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원산항 이 20해리 지점까지 접근했는데 그거를 북한 해군이 출동해 갖고 이걸 납포해 버리죠. 이거 그거다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간첩선이다 이러고 납포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북한의 정말 무리수라는 것이 원산 그 한반도의 원산 바닷가로 볼 것 같으면 침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우니까 원산 앞에 있는 섬인 어도라는 섬에서 볼 것 같으면 20해리 바깥입니다. 그럼 북한이 오버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김신조가 남쪽에서 잡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귀순을 해버리니까 급하게 푸에블로호가 좀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큰일이 벌어지고 월남 전쟁에서 소위 테트 대공세, 구정 대공세가 바로 그 해에 벌어지기 때문에 4월 17일 날 당시에 미국이 우리에게 전작권을 조건부로 넘기게 돼요. 뭐냐면 대간첩 작전 때에는 전작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간첩 작전 때에는 하시오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예, 갖고 가라. 그랬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80년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광주민주화 운동이 바로 그 공수 1공수, 3공수, 5공수, 11공수 여단의 그 모든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 사람들은 간첩을 때려잡아야 정당성을 얻는 겁니다. 전작권을 그러니까 그때는 저렇게 넘겨졌다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자 이제 대간첩 작전 때는 우리가 가져왔어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 거는 군사적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광주에 그렇게 가가지고 대사륙을 벌이고 했던 거를 정당화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야. 정말.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운용하는데도 그걸 전작권이라고 불러요? 예,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통수권이랑 다른 거예요? 예, 군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죠. 그러니까 그 통수권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통수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평시작전 통제권. 여러분. 그냥 전쟁 상황이 아니라 뭐 약간의 국지전이 발생한다든가 저런 내란 뭐라 그럴까요? 내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는 그게 꼭 간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평시 작전 아니면 군대를 이동한다든가 군대가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 총알을 실탄 발사를 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국군이 가가지고 뭐 항공 연습을 한다든가 국군이 해외로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만 그것도 가져온 역사가 얼마 안 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48년도에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미국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작전 통제권 중에 극히 일부 대간첩이 무장공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교섭함으로써 왜 김신조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래 터지고 미국도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좋다 그럼 간첩 침투 작전에 있어서만큼은 니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북한 개입설이 나오게 됐구나.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68년도 10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그 유명한 여러분 이승복 어린이가 등장하죠. 울진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터지잖아요. 여기서 우리 국군이 처음으로 북한군의 무장공비하고 싸우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1985년도에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김민석, 하문경 이런 대학생들도 뭐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시건 평시건 다 미국에 있는데 그 광주에 무장병력이 들어가서 시민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묵인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묵인 혹은 지원했을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군대가 그만큼 이동해서 이만큼 작전을 펼쳤으면 당연히 미국이 이거를 묵인했거나 혹은 뒤에서 사주를 했거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존재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1981년도에 한국을 떠났잖아요.
그럼 어쨌든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 항쟁 때 이 사람이 역시 미국 군사 자문단이었다고. 하우스만이. 예, 하우스만이.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여러분들께 악플을 다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네. 근거 자료 중에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조지 카치아 피카스 여러분 한국의 민중봉기 사진 올려주십시오. 요겁니다. 한국의 민중봉기 여러분 제 2권이죠. 네. 한번 올려주시죠. 예, 아시아의 민중봉기 요거는 뭐냐면은 조지 카치아 피카스 여러분 이 사람이 Uprising the Civil War 여러분 이 이제 민중봉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를 먼저 한국 거부터 보는 거예요. 한국 거부터 봐가지고 2015년에 먼저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이 호응을 얻자 다시 아시아의 민중봉기라고 해서 티베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쭉 포함해서 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가 무슨 책을 보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바로 저런 책이 저의 참고 문헌이 되는 거죠. 저 조지 카치아 피카슨의 부인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서 같이 싸웠던 시민군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 조지 카치아 피카스의 한국인 부인입니다. 그래 가지고 근데 한국인 부인께서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두 책입니다. 저 책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묵인 내지 뒤에 사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미국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 자 무기 수입 순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수입 미국으로부터? 예. 무기 수입 순서 그래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많이 하죠. 예. 예, 요거 보시죠. 조금 더 크게 해주시죠. 안 보이네. 예,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예, 맨 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 다음이 호주죠. 예. 그 다음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빨간색. 예, 영원한 미국의 뭐예요? 로키드 마틴이 말하는 뭡니까? 돈지갑. 예. 그 다음이 타이완이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타이완은 별명이 뭡니까? 타이완은 깔아앉지 않는 중국을 향한 항공모함. 어디의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예. 깔아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그 지형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체 군대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0% 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석유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만수르 같은 인간들은 원래 미국이 만들어낸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호주는 사실상 이거는 여러분들 호주라는 독립 국가가 있는 게 저는 그 국가를 독립국으로 보지 않아요. 호주에 여러분 이 해안가의 모든 인구의 85%가 몰려 있고 요 가운데는 여러분 아웃백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아웃백 스테이크 그 식당이 그거예요. 아웃백이라는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 아무도 안 사는 지역 가장 건조한 지역 거기에 파인 갭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대 규모의 해외 군사 기지가 거기 있어요. 레이더 기지 여러분. 심지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그 뭡니까 51구역과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미국의 해외 그 미국의 국내 최대 비밀 군사 기지가 라스베이거스의 51st 그 51구역 그다음에 호주의 아웃백 지역에 있는 그다음 파인 갭 그다음에 몰디브의 그 아래에 몰디브 아래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해군 기지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그다음에 굳이 더 따지자면 저기 터키 바로 앞에 사이프러스 여러분들이 키프로스라고 많이 알려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남키프로스 지역의 군사 기지. 요렇게 요렇게 네 개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 기지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실상의 호주는 그 파인 갭의 그 미국 군대와 미국의 모든 그 기상 안테나 레이더 기지 모든 거를 다 무장시키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더 앞서요. 아 그래요? 원조가. 알았어요? 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엄청난 두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1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계 랭킹 1위의 군사 무기와 지원을 한 나라에 여러분들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안 들고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처음에 시작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무력 북진 통일을 자꾸 주장하니까 왜 정전협정을 53년도
그 7월달에 맺을 때에도 이승만 자기 사인 안 했잖아요. 우리는 거기 없었잖아요. 예, 정전협정 그림 올려주십시오. 정전협정. 네. 예, 여기 있죠. 저기 김일성도 왔고 남일이도 왔고 이제 클라크도 있고 해리슨도 있고 워커도 있고 다 있는데 뭐냐면 이승만이 없습니다. 왜? 이승만은 무력 북진 통일을 한 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야하고 난 뒤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자기네들이 들고 있어야 돼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걸 50년 1월 1일부터 맺었고 다시 53년 11월 달에 맺었으나 네.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 먼저 북한으로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할 경우 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이 미국은 자동 개입한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승만이 올라갈 경우에 자기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한 거예요. 함부로 이승만이 예. 어떤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렇죠. 목적을 맨 처음에 소위 도입을 말하는 했고. 스테이터스 코, 즉 네. 현상 유지만을 바라는 겁니다. 미국이.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박정희도 그렇고 대간첩 작전 요것도 뭐냐면 언론에다 엄청 내려고 했는데 미국이 죽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지 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 때 네. 계엄군이 투입돼서 총을 쏘니 이것이 대간첩 작전의 그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쪽을 간첩으로 관주하고 쏘는 거죠, 지금. 그러니 여기에서 참 저희가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오늘 들고 온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듯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저 5월 21일 날이 그 발표를 최초 한 날이고 네네. 그때의 5월 23일 날 내일로 가게 되면은 주남마을에서 그 구례군에서 광주 동구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광주 동구에서 구례로 나갔는데 거기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다시 출근 버스 마을 버스가 돌아가지고 다시 옵니다. 돌아가지고 오는데 어디냐면 거기다가 대고 기총소사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도로가 뚫려갖고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유일한 그때 당시에 17명이 그 버스를 타고 오다가 14분이 돌아가시고 2분이 야산으로 끌려가서 죽고 그래서 그 한 분이 살아남았는데 그분에게 온갖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다 했습니다. 계엄군이. 자, 그분 그 88년도 광주민주화항쟁 청문회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분이죠. 홍연숙 씨. 아니 홍금숙 씨. 죄송합니다. 네. 예. 연숙 씨는 우리 이제 저희 친척 관계라서 잠깐 이름이 헷갈렸어. 그래서 홍금숙 씨인데 네. 이분이 이제 자기가 유일한 생존자로서 88년 광주민주화항쟁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자기가 당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기에는 이 방송이 또 노딱이 붙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성희롱성 조롱을 막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질문을 이 홍연숙 씨한테 질문을 한 국회의원 올려주십시오. 청문회 당시에 질문한 국회의원 88년도 예 올려주십시오.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 사람입니다. 민자당 대구 중구 여러분 그 국회의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에 그 혹시 증인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왜? 안 했습니다. 왜? 라고 얘기한. 그 결혼을 안 하셨다 하면은 경상도 남자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 증오의 연쇄고리를 좀 끊어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한번 해봅니다. 지가 뭐 그런 얘기를 왜 해? 자, 여러분 저 사람 누구하고 좀 닮지 않았어요? 또 누구? 에이 설마 뭐 누군데 이번에?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1971년 당시에 제가 그랬죠. 김태효 저거 아버지 검사라고. 그 검사 때는 그래도 정의로운 그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맞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이 사람도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로서 1971년도 박정희 김대중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가 부정선거냐 아니냐 90만 표 차이로 이겼을 때 제일 쟁점이 됐던 게 울산 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을 박정희가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여기에서 박정희의 명령을 어기고 박정희가 부정선거한 게 맞다.
득표율 6.32%에서 7.15%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를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부정선거다라고 해버렸어요. 오. 그래서 판사 재임용에서 떨어져요. 기백 있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다가 여러분 뭐야 정호용 여러분 그 정호용 5.18 광주민주화 항쟁 때 그 계엄사령관 그 예. 특전대 사령관 있죠. 정호용하고 같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민자당으로 들어와가지고 88년도에 국회의원이 돼서 초선 국회의원한테 전할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 네. 유수호 판사입니다. 유수호 판사. 여러분 유수호 판사의 아들 2명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올려보세요. 왜 또 김태효야? 유승민입니다, 여러분. 아 유승민이야. 자기 형 여러분 뭐야? 유승정. 여러분 변호사.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유승정 변호사는 원래부터 어디 있었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입니다. 바른? 유승민이 어느 정당의 대표였죠? 바른정당. 여러분 그죠? 에이 이건 좀 억지다. 이거 좀 억지다 싶으세요? 자, 그다음 유승민이 어느 지역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구 동을이죠. 네. 대구 동을.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구 동을 1994년도 지구당 위원장 올려주십시오. 지구당 위원장. 예, 이 사람이죠. 노재헌. 노재헌의 아버지 누굽니까? 노태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재헌 씨가 법무법인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올려주십시오. 바른이에요? 예, 올려주세요. 예, 법무법인 바른 입사. 예, 입사. 2007년도. 2007년. 예. 여러분 유승민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들 많죠. 예, 저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싫었어요. 아니 그거 하면 저보고 욕하세요. 저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위선자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예요. 아니 너무 인상 비평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노재헌 여러분이 보시면은 노재헌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노재헌에 대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라기보다 네. 여러분 전두환의 큰 아들이 전두환이 3명이죠. 네. 전두환의 큰 아들이 군대 갈 때 네. 생겨가지고 군대 갈 때 생긴 그래도? 제도가 있어. 네. 근데 노태우의 외아들인 노재헌이 군에서 전역할 때 없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 뭐 관련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서울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뭐냐?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을 경우 6개월만 복무한다. 이거를 여러분 뭐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6개월 석사장교로 해서 당시 최고 히트였던 육개장 사발면에 빗대 갖고 육개장이라고 했어요. 육개장 사발, 육개장 그랬어요. 그걸로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 갖고 여러분 그걸로 갔다 온 분이 자기 딸이 물은 거야. 아빠는 왜 그 군대를 6개월만 갔다 왔어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안이 좋고 교육을 잘 받고 아주 품성이 바른 사람은 6개월만 군대를 보낸다. 학교에서 그 나라에서. 아씨, 내가 그랬지. 바보들만 군대 가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했지 내가. 제가 26개월 병장 제대했거든요. 예, 제가 군대 가기 3일 전에 그 여자애랑 저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오빠 군대 간다고. 친척 동생이에요. 오빠 군대 간다고 이랬더니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오빠 그러더라고. 왜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봐도 오빠는 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군대 가냐? 오빠는 왜 26개월을 가냐? 그럼 내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더니 내 일할 줄 알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여러분 군대 가기 3일 전에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빡치지 않아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제가 엄청난 패배감을 안고 군대를 가요. 엄청난 패배감을 안고 여러분 군대를 가는데 제 패배감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97년도 제가 95년 10월 군번이거든. 네. 97년도에 그 상병 호봉부터인가 쭉 가는데 97년 그때 당시 3월에 있잖아요. 갑자기 뉴스에 당시 대선 후보 아들이 뭐 돈 주고 병력을 뭐 비리 이래가 뜨는 거예요. 이회창. 그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사회 분위기가 급전환돼요. 급전환됩니다. 저처럼 군대를 정상적으로 갔다 온 사람이 이거야. 내가 그때부터 이런 거야. 야, 그때 패배감을 벗어나겠더라고. 내가. 역시 이회창은 보수입니다.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벗어났어요. 그래 내가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뭐 요번에 그 참 전우원 씨라는 분이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우리 역사에 이 엄청난 전환점을 이룬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제가 말이죠. 전제국, 전제만, 전제용 그다음에 저 누구야 노재헌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군대를 소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석사를 받고 군대를 육개장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고학력이고 고스펙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은 다 그래도 대학 교수 어느 기업의 연구원이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세상에 그따위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전두환 큰아들 군대 갈 때 생겨가지고 노재헌 제대하고 없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어디 있냐고. 자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제도를 얼마나 활용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들은 또 석사학위 논문이나 이런 걸 도장 찍어주는데 이 제자들을 얼마나 악용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군대 특혜를 받고 당장 가야 되는데 교수가 이거 안 고치면 도장 안 찍어준다 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기조 자체를.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그게 원인이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군대를 가면서도 정말 가슴에서 참 끌어오르더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바보들만 가냐고. 예,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가면서 나는 군대를 왜 가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회창 사건이 딱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야, 니 그때 군대 잘 갔다 온 거야. 내보고 니 군대 니 26개월 갔다 온 니가 짱이야. 이러면서 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내가 그랬죠. 이 운명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할 수가 있나?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난 연배가 많은 줄 알았는데 95 군번밖에 안 돼요? 95-7609 나이가 2473. 뭐 어려? 예. 제가 군번을 지금도 외워. 저 75년생이에요. 75년생이. 예. 친구야. 75년생. 근데 왜 이렇게 어른 같이 하고 다녀? 그러니까 정영진 님이 저하고 동갑일걸요. 뭐야? 근데 뭐 어른처럼 다녀? 아니 뭐 근데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만났으니까 뭐 내가 반갑다 친구야 할 수도 없고. 나 엄청 어른인 줄 알았어. 제가 왜? 나 한국 전쟁 출신인 줄 알았어요. 뭡니까 이거 지금? 한국 전쟁은 또래. 우리 아버지가 50년생이 그럼 살아 계시면 지금 74세예요. 또래네. 74세로 보인단 말입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또래였어. 예, 그럼. 그 제가 그 75년생이고요. 네. 제가 지금 보세요 이거. 유경수 여사가 비참하게 돌아가신 지 1년 있다가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곧 그게 있었습니다.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진짜 간첩에 의한 소행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간첩에 의한 정부 전복 그 어떤 시도죠. 그런 거까지 뭐 그게 아니고 소위 얘기해가지고 이 작전 통제권의 문제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청문회장에서 목숨이 18명의 17명의 아무런 정말 죄도 없는 주민들이 그렇게 당한 상황에서 뭐 결혼을 그러니까 이 홍연숙 씨가 홍금숙 씨가 화를 내요? 너무 화를 냅니다. 화를 내. 잘했어. 그러면은 의원님의 아들하고 내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죠. 그 말을 못한 이유가 죄의식을 느껴서 말을 못한 게 아니고 유승민 그때 다 결혼했어요. 예, 그런 결혼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못한 거예요. 유승정 씨는 언제 결혼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전에 결혼했고 유승민 씨는 83년도에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수도경비사령부 수경사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수도경비사령부 33사단인가 뭐 그렇죠. 그 34단인가 33사단인가 거기에 원래 김진영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단장으로 김진영이 있다가 뭐냐면 12.12 사태하고 5.17까지 쭉 이렇게 12.12부터 5.17까지 전부 그 5월 17일까지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신군부가 서서히
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네. 5월 17일에 최종 권력을 장악하고 5월 18일에 광주로 내려가서 전국 계엄령을 적용해갖고 그렇게 무력 진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수경사의 갑자기 사령관이 바뀌었더래요. 그때 수경사 사령관으로 온 사람이 노태우 사령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노태우 사령관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과외병을 찾더래. 그래 유승민이 뽑혀요. 유승민이 예, 뽑혀? 그래서 유승민이 나 안 한다고 딴 사람한테 주라고 했어요. 아 유승민 훌륭하네. 일부러 수경사로 지원했거든. 그때 자기 부인 오선예 씨가 이화여대 다니고 있어갖고 이화여대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겠다고 자원했어요. 거의. 로맨티스트. 예.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둘이 결혼해요. 훌륭하네. 오선예하고 둘이 결혼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전국의 학생들한테 좌절하는데 오늘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어쩌고 이런. 여러분 유수호 판사가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대학교 1학년에 진학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유승민이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거든요. 경북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 큰 아들은 공부를 잘해요. 친구한테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번에 그 모의고사 쳤는데 전국 1등을 했어. 와. 유승정 변호사. 그래서 법대를 진학을 내가 시켰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데 내 둘째는 막 공부를 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못하는데요. 그래 아이고 이 공부머리는 유전이 안 된다 하더만 뭐 얼마나 못하는데 했더니 그래 법대를 못 보내겠어. 못 보내겠어. 그래 상대 보내야 될 것 같아. 상대가 아니고 사회과학대 경제학과 갔죠. 못 보내겠어. 왜 몇 등인데 전국 6등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개 짜증 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게 패배감을 안겨주네. 예, 여러분 전국 6등 이게 반에서 6등도 아니고 전국 6등. 전교 6등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6등도 아니고 전국 6등이야. 와. 유승민 지금 뭐 까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뭐야? 까는 겁니다. 까는 거야? 당연히 까죠. 이런 엘리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서민의 마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2020년 아니 아저씨도 저 공부 잘했잖아요. 2020년 총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분당 을에 나오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 자기가 안 했어. 그래놓고 가리니까 경기도지사 나온대. 방송 꼬였어 지금. 예, 그래가지고 안 꼬였어요. 뭐 설득력이 없어. 아이고 유승민 지금 뭐 어떡하라는 거야? 백이성도 전교 1등 했을 거 아니에요. 꼬였다고. 아닌데요. 전 전교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렸어. 서울대.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여러분들 오늘 전시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객관적 자료를 드리니 제발 좀 이제 그분들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좀 그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내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분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연장선상으로 광주민주화 항쟁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람들이 어떤 댓글에 보면 지겹다 이제 고마해라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뭘 했다고 고만합니까? 그거는 시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저항권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지배계층이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서울대 갑자기 생각난 얘기가 서울대 아빠가 서울대고 이제 아들 서울대잖아요. 다른 학교를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이제 서울대 동창이랑 이제 둘이 만났나 봐요. 근데 그 A라는 아빠의 아들은 이제 서울대에 갔고 B라는 아빠의 아들은 서울대 못 갔나 봐. 그랬더니 B라는 아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애는 학교를 안 간다고 고den가를 갔는데 거기는 학교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야. 학원쯤 되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으시면 정말 기분 나빠하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배렸다고. 왜 배려? 배렸어. 백이성 강사님. 왜 배려? 이거 엄청 슬프게 얘기한 건데 왜 배려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